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이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블라인드 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큰 이벤트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관세 2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 좀 가져가야 되고 내일 시장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블라인드를 들춰보려면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블라인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네, 수급 집중 이 종목, 이 종목이 이제 반등 신호가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느 섹터입니까? 네, 음식료 업종입니다. 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디를 좀 방어주를 삼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저는 우리가 좀 가치주로 많이 평가가 되고 대변이 되고 있는 이런 음식료 업종을 좀 보시는 것도 지금쯤에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우리가 이쪽을 보자. 음식료 업종에서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소재민 대표님은 현재 음식료 대표 업종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 지금 시장이 뭐 주도 섹터도 없고 주요한 이슈들도 막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기술주, 미래의 돈을 잘 벌 거야라는 기업보다는 지금 당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적주에 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 화장품 관련주나 이런 것들도 결국 그 지금 시장 지수가 워낙 불안하고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한 경기 방어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또 관세 이후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네. 그래 실적 잘 나올 만한 종목 사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뭐 이럴 때는 펀더멘탈 좀 탄탄하고 돈 잘 벌 수 있는 기업들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덕호 대표가 갖고 온 오늘 블라인드 바로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하이트진로 방어주의 느낌은 아는데 야, 하이트진로 좀 신선한데요? 맥주 마냥? 사실 오늘 이 하이트 진로를 가져온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죠? 이제 관세 때문에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럽고 네. 또 음식료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발언이 있었죠. 뭐 계란 1억 개를 당장 갖다 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계란 1억 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 3일이면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식료품 가격에 대한 변동이 워낙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물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이트 진로를 가져온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 그리고 불난 집의 부채질입니다. 자, 그 포인트가 되네요. 그렇죠. 지금 주류 관련해서 지금 비상이 걸린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EU입니다. 유럽 연합을 대상으로 지금 와인 관세를 200%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럼 유럽 지역 전역에 다 와인을 즐겨 마시니까 뭐 영국도 피해를 볼 줄 알았더니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세 관련해서는 지금 유럽의 와인이 워낙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주요 수출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로 공포를 주고 있다라고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유럽의 와인들이 지금 강경 관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와인의 매출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소주 매출들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소주 그거 희석주고 맛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잘 안 팔릴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소주 수출들이 우리나라의 희석주, 그러니까 에탄올에 물만 탔던 그 쓴맛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과일 리큐르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에 작년, 재작년 일본 놀러 가셨던 분들이 많이 놀랐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 길거리에 그렇게 청포도 이슬이 많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본 현지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과일 소주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소주나 주류 판매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술을 과거처럼 막 회식에 자주 참석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회식 문화도 바뀌었고 또 도수가 높은 술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가 많이 퍼졌지만 이걸 이제 오히려 역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수가 많이 낮춰지고 그리고 단맛이 있는 과일 맛이 있는 주류를 활용을 함으로써 수출 전략을 굉장히 탄탄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불경기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이 점유율을 활용해 본다라면은 오히려 하이트 진로가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이트 진로가 포인트가 될 만한 게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이 좀 다가오면 우리가 왠지 올해 여름도 좀 금방 더워질 것 같기도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에 더불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또 돌아왔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뭐 맥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기상학자분들이 뭐 사실 이제 우리도 기상청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매일 덥다 하죠. 그렇죠. 매일 덥다 하는데 또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이런 네.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일단 엘니뇨와 라니뇨 현상이 지금 교차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여름이 길어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기상학자들 얘기로는 이제 4월부터 이제 11월까지가 여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공포가 섞인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또 시원한 음료인 또 맥주도 좋은 그쵸? 매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가격 전략 얘기해 주셨었나요? 가격 전략은 일단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 위주의 매매이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17,5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3,0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다만 보다 이제 나은 종목을 내가 발굴했다. 이번 조정 장세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시는 분은 잠깐 머물러 두셨다가 교체를 하시는 것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선한 종목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7,500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블라인드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자, 핵심 이슈도 좋고 중장기도 좋습니다. 어떤 포인트, 어떤 섹터인가요, 일단?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뭔가 종목을 섣부르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확정적으로 이 이슈만큼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슈. 그래서 이거는 대북주 쪽을 잡아왔거든요. 오호. 네. 시간을 기다리는 이벤트로 볼 수 있겠네요. 뭐 그쵸. 근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 뉴스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뭐 만남 물밑 접촉을 그쵸, 하고 그쵸.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고 결국엔 이러한 관세라던가 이런 것이 지나가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행보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나서서 하고 있고 네. 그것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미국 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미중 갈등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뭐 지금 당장의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조만간 확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이런 쪽을 준비하자라는 느낌으로 대북주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이슈 대북 관련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표님은 여기 섹터에 대해서 현재 접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해주세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 당시에도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이제 로켓맨이다 이렇게 네. 이제 많이 표현을 하면서 나는 로켓맨과 친하고 이 맞아요. 한반도의 핵 문제, 비핵화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일단 지금 러시아의 2기 행정부 집행을 하게 되면은 하루 만에 전쟁 끝났는데 지금 이게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과거의 그 위신이 좀 잘 안 살아난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제 한반도와의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중재자 역할로 네. 미국을 많이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당장 뛰어오르기는 아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가 조금 묻어놓고 기다려왔을 때 어느 날 올라있더라 이런 기회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답을 바로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많은 분들이 뭐 아난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과연 뭘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정답 공개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대하TI
여기가 이거 일단 먼저 설명 듣고 얘기 제가 자, 마저 할게요. 일단은 대아티아이는 예전 과거 대북주 섹터에서 좀 대장격인 종목이었고요. 세부 섹터로는 철도 쪽으로 들어가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휴전 협상 종전까지 이어지게 됐을 때 재건 관련해서도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 사실 이런 쪽이라고 하면 아난티라던가 일신석재가 변동성이 더 크고 잘 움직이는 종목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차트적인 관점이라거나 실시간 대응이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변동성 큰 종목을 다루기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대아티아이를 가지고 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사실 요 근래 보면은 정치 테마 관련주들 엄청 잘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탄핵 이슈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다 보면은 이거를 지금 내가 따라잡는 게 맞나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매수가 망설여지실 거예요. 맞아요. 그냥 종목 보면 그런 애들은 막 잘 가는데 그렇다고 따라잡자니 이거 잘못되면은 뒤에 비빌벽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정치 테마에 관심이 있어도 웬만한 용기 아니면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북주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했을 때 네. 민주당 정권의 수혜주로서 보통 대북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전 이제 뭐 탄핵 뭐 인용이냐 기각 여기에 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정책, 정치 테마 관련주로서도 그렇죠. 대북주가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인용 쪽으로 갔다라고 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과 얘기들이 나오면 민주당 정책 수혜주로서 대북주는 또 움직일 수 있을 거고 네.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관련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비빌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비빌벽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대아티아이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아티아이 가격 전략 한번 빠르게 들어볼까요? 일단은 차트적인 관점으로 좀 가볍게 체크를 좀 해드리자면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형태를 그리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 돌파에 따라서 위로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은 박스권 중단권에서 대략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가부터 한 3,100원 정도 선까지 타이트하게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하는 건 대략적으로 2,900원 라인입니다. 아래로 단단한 지지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3,000원 밑으로 깨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지만 네. 2,900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의 여파 혹은 아래로 좀 지지부진 횡보할 수 있으니까 네. 2,900원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3,400원, 네. 크게는 뭐 4,000원 위로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대아티아이 하단에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블라인드 뷰 전략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종목도 종목인데요. 저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내일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거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삼요 아두. 자, 이게 확실히 한자를 많이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이 제가 지난주부터 그저께부터 좀 들었습니다. 또 앵커인데 또 있어 보여야 돼서 뜻은 찾아봤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죽은 고양이 해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당나라 때일 때 당나라 스님이 이제 얘기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무엇입니까?라고 이제 학자가 물었더니 죽은 고양이 새끼 고양이의 머리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비쌉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샀다는 겁니다. 네. 가격을 부르지 않으니까 가장 비싸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사실 시장이 어제 4월 1일만 하더라도 뭔가 다시 이제 시장이 회복할 것 같은 기대감이 그쵸. 있었어요. 근데 어제 잠깐 외국인이 반짝 들어왔다가 오늘 되니까 또 우르르 나갔습니다. 마치 4월 1일이 만우절이라는 걸 이용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시장을 교란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내일 새벽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가 되면은 이제 미국 상호 관세 발표가 되면서 아침부터 이제 대체 거래소부터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모레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선고 관련해서 또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공격적인 매매도 좋지만 오히려 이것이 태풍의 눈에 들어가려다가 태풍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거래가 물량이 좀 적었던 기업들도 한 번쯤 눈여겨보자. 그래서 네. 저평가 가치주 공략을 한번 활용해서 방어 매매를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김덕호 대표님하고 얘기하면 좀 사주팔자 보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묘하게 설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태풍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좀 저평가 매매를 그렇죠.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재민 대표의 내일 투자 전략 블라인드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아, 이거 뭘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블라인드 오픈! 자, 안정적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바로 변곡점 확인이다.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거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인 건가요? 바닥을 잡기보다는 분위기가 바뀌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사면 큰 수익 볼 수 있겠다 싶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시장 지수 자체가 하락 추세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회복하는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금이 괜찮은 자리인가 하고 섣부르게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히 시장 지수가 턴하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뭐 개별 종목 차트라던가 이슈 이런 거 가지고 뭐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도 아니고 종목의 차트 분석이 그렇게 유의미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결국 시작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트를 뭐 쉽게 이탈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 지수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상승 추세를 다시금 탈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초반까지 한 2,560포인트 정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가 그 정도 위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이라던가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차트가 좀 많이 뭉개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지수는 한 720포인트 정도 위로 올라가야 다시 횡보 혹은 상승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섣부르게 낙폭 가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매수 추매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시장의 변곡점 확실하게 확인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 포인트 너무 좋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은 2,560이고 코스닥 750이요? 720포인트. 720포인트. 여러분 이걸 일단은 소재민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변곡점이라는 거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